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획기적인 기술을 선보이면서 국제자원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공급망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극찬했고, 일본은 즉각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히토류 독점으로 세계를 쥐락펴락하던 중국은 한국 기업들에게 협력을 부탁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대한 업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대한민국 세계 최고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는 한국의 한 연구소에서 시작됩니다. 수십 년간 한국 과학자들은 조용하지만 집요하게 히토류 대체 물질 연구에 매진해왔습니다. 히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풍력 발전기, 첨단 무기 등 현대 산업의 핵심 소재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히토류의 70% 이상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었고, 중국은 이를 외교적 무기로 활용해왔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원 빈국인 한국이 첨단 산업에서 계속 앞서 나가려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김박사 연구팀은 특별한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연구는 계속되었습니다. 연구팀은 한국의 풍부한 자원과 첨단 나노 기술을 결합하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들은 밤낮 없이 실험실에서 새로운 화합물을 합성하고 테스트했습니다. 정부도 이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꾸준히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획기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김박사 연구팀이 히토류의 자성 특성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신소재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 물질은 히토류보다 생산 비용이 30% 저렴했고 성능은 오히려 15% 더 우수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환경 오염 없이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히토류 채굴과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도 완전히 해결한 것입니다. 연구팀은 즉시 특허를 출원했고 한국 정부는 이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했습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에서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기술력을 확인한 뒤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미국 측 대표는 이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닙니다. 세계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릴 게임 체인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즉각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공동 생산 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신소재 생산 공장을 한국과 미국에 동시에 건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일본 역시 히토류 수입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예민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여러 현안으로 복잡했지만 이 문제만큼은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였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한국의 신소재를 자동차와 전자제품에 즉각 적용하기를 원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기술력이 아시아 전체의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반응은 역시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중국은 처음에 한국의 기술 개발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이 움직이고 국제 언론이 대서특필하자 중국도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긴급 회의를 열었고 곧바로 한국의 경제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동안 히토류를 무기로 주변국들을 압박하던 중국이 이제는 한국의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 기업들도 한국의 신소재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국 내 전기차 제조사들은 한국 기술을 도입하면 생산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즉각 신소재를 자사 제품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도 전기차 모터에 새로운 소재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제품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POSCO를 비롯한 소재 기업들은 신소재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한국 증시에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한국에 대한 존경과 감탄으로 가득했습니다. 유럽연합도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타진했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한국 방문 일정을 잡았고 프랑스 정부는 한국과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자원 강국들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세계는 한국의 과학기술력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이었습니다. 한국의 희토류 대체 기술 개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수십 년에 걸친 한국 과학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였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찍이 과학기술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개발에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배정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투자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김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의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연구 초기에는 주변의 회의적인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토류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과학자들조차 이 연구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이 진정한 기술 강국이 되려면 반드시 이 벽을 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연구팀은 매일 실험을 반복했고 실패할 때마다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연구의 돌파구는 우연한 발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김 박사의 제자였던 이 연구원이 서로 다른 물질을 나노 단위로 결합하는 실험을 하던 중 예상치 못한 자성 특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실험 오류라고 생각했지만 반복 실험 결과 이것이 재현 가능한 현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이 발견에 흥분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이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추가 연구 끝에 특정 조건에서 일반 금속들이 희토류와 유사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발견은 재료과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이 원리를 응용해 여러 종류의 신소재를 개발했습니다. 각각의 소재는 서로 다른 용도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전기차 모터용, 풍력 발전기용, 전자제품용 등 다양한 버전이 만들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모든 버전이 기존 희토류보다 성능이 우수했다는 점입니다. 연구팀은 이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고 전 세계 과학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역할도 결정적이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연구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파악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구비 지원은 물론 최첨단 연구 장비도 제공했습니다. 또한 관련 분야의 우수한 젊은 과학자들을 연구팀에 합류시켜 연구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이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희토류 수입 비용 절감만으로도 연간 수조 원의 외화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기술 개발에 성공한 후 다음 과제는 대량 생산체계 구축이었습니다. 실험실에서의 성공을 산업 현장으로 옮기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한국의 소재 기업들이 나섰습니다. POSCO는 신소재 생산을 위한 특수 공정 라인을 개발했습니다. LG화학은 화학적 합성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여러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협력해 생산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한국 특유의 산학연 협력 시스템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상업적 대량 생산이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첫 생산 라인이 가동되던 날 많은 사람들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국내외 언론사들이 취재 경쟁을 벌였고 외국 정부 관계자들도 참관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차관은 한국의 생산 시설을 직접 보니 그 규모와 효율성에 감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이 소재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생산 라인에서 첫 제품이 나오는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제품의 탄생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신소재의 품질은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각종 테스트 결과, 내구성과 효율성 모두에서 기존 희토류를 능가했습니다. 특히 고온에서의 안정성이 뛰어나 전기차나 산업용 모터에 이상적이었습니다. 환경 친화성도 검증되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재활용도 가능했습니다. 국제환경단체들도 이 기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린피스는 한국의 기술이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의 모범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신소재를 빠르게 자사 제품에 적용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스마트폰에 새로운 소재로 만든 부품을 탑재했습니다. 배터리 효율이 20% 향상되었고 충전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LG전자의 가전제품들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에어컨과 냉장고의 에너지 효율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아이오닉의 새 모델에 신소재 모터를 장착했습니다. 주행거리가 30% 늘어났고 가속 성능도 향상되었습니다. 한국 제품들의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국제시장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테슬라와 폭스바겐을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한국산 신소재 사용을 검토했습니다. 애플과 구글 같은 IT 기업들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한국 소재 기업들의 수출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 공장 건설이 결정되었습니다. 한국의 무역 수지가 개선되었고 소재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했습니다. 한국 경제 전체가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한국인 특유의 근면함과 창의성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은 부족했지만 인적 자원만큼은 풍부했습니다. 우수한 교육 시스템이 뛰어난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을 길러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있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문화가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의 히토류 대체 기술 개발은 이 모든 것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세계는 다시 한번 한국의 저력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의 신소재 개발 소식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국제 정세에 미묘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히토류를 독점해온 중국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은 수십 년간 히토류를 전략 자원으로 활용해왔습니다. 중국과 외교 마찰이 생긴 나라들에게는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일본과의 영토 분쟁 당시에도 미국과의 무역 전쟁 중에도 이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중국의 히토류 독점에 불안해했지만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완벽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처음에 한국의 성공을 과소평가하려 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한국의 기술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거나 상업화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한국과 협력하고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제품을 생산해내자 중국도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히토류 산업에 종사하는 수백만 명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중국의 대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동안 오만한 태도를 보이던 중국이 갑자기 유화적인 자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중국 상무부 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경제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한중 양국이 함께 세계 시장을 주도하자는 것이 중국의 제안이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기술과 중국의 생산 능력을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신중하게 중국의 제안을 검토했습니다. 중국과의 협력도 중요했지만 기술 유출을 막는 것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현명하게 대응했습니다. 중국과의 협력은 하되 핵심 기술은 철저히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완제품이나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원천 기술은 한국에서만 관리하고 중국에서는 응용 제품 생산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술 이전 시에는 엄격한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전략은 국제사회로부터 똑똑한 협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도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국의 이익도 지켜낸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성공을 자국의 전략적 이익으로 활용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중국의 히토류 독점을 견제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개발은 미국에게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전략적 동맹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백악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신소재 분야 협력을 주요 의제로 다뤘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고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양국은 공동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기술 인력 교류를 확대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랐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는 한국산 신소재를 자사 전기차에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잉은 항공기 부품에 적용할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인텔과 AMD 같은 반도체 기업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소재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기지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텍사스와 조지아에 대규모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이는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미국 지역 경제에도 기여했습니다. 미국 정치인들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환영했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성공을 부러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자국의 이익으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비슷하게 자원 빈국이었고 중국의 희토류 독점에 고통받아온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기술은 일본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사 문제로 경색되었던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만큼은 실용적으로 협력하자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었습니다. 한국도 이에 화답했습니다. 한일 기업 간 협력이 활발해졌습니다. 도요타와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부품 공동 개발에 나섰습니다. 소니와 삼성전자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한국 신소재를 함께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정밀 가공 기술과 한국의 소재 기술이 결합되면서 시너지가 창출되었습니다. 양국 기업들은 제3국 시장 공동 진출도 추진했습니다. 한일 경제 협력이 활성화되면서 양국 관계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제가 정치를 움직인 사례였습니다. 유럽연합도 한국과의 협력을 서둘렀습니다. 유럽은 탄소 중립을 추진하면서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량의 희토류가 필요했는데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유럽의 과제였습니다. 한국의 신소재 기술은 유럽에게 완벽한 솔루션이었습니다. 독일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 경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한국과의 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유럽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잇따라 한국을 찾았습니다. 폭스바겐, BMW, 벤츠 등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은 한국산 신소재를 즉각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볼보와 르노도 한국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유럽 기업들은 한국의 기술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소재가 적용된 유럽 전기차들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유럽 시장에서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한국과 유럽의 협력은 경제를 넘어 정치, 안보 분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개발도상국들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아프리카와 남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의 성공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들 국가 역시 자원은 있지만 기술이 부족해 선진국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음에도 기술로 자립을 이룬 모범 사례였습니다. 여러 개도국 정상들이 한국을 방문해 기술 협력과 인력 양성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한국의 발전 경험을 나누고 기술 전수를 통해 개도국들의 자립을 돕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의 희토류 대체 기술 개발은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넘어 국제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원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자원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가진 나라가 진정한 강국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세계 각국은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 능력을 재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제조업 강국이 아니라 첨단 기술 강국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커졌고 한국의 의견이 중요하게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 단계 더 높아진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신소재 기술 성공은 국내 산업 전반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먼저 혜택을 본 것은 전기차 산업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신소재를 적용한 차세대 전기차를 잇따라 출시했습니다. 모터의 효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기존보다 30% 이상 늘어났습니다. 충전 시간도 단축되었고 모터의 내구성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한국산 전기차의 경쟁력이 테슬라를 능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전기차의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전자산업도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신소재를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적용했습니다. 배터리 수명이 크게 늘어나고 기기의 발열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신제품 출시 첫날 예약 판매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LG전자의 가전제품들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의 신소재 모터가 장착되면서 에너지 효율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전력 소비가 줄어들면서 가정의 전기료 부담도 감소했습니다. 환경에도 이루었습니다.
조선산업에서도 신소재가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친환경 선박 건조에 신소재를 적용했습니다. 전기 추진 선박의 모터와 발전기에 새로운 소재를 사용하면서 효율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선박의 연료 소비가 줄어들고 탄소 배출도 감소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를 충족하는 것은 물론 그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한국 조선사들의 수주가 급증했습니다. 세계 해운사들이 한국에서 친환경 선박을 주문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항공우주 산업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신소재를 항공기 부품에 적용하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경량화와 고효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신소재는 항공산업에 이상적이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신소재 부품이 테스트되었고 성능 향상이 확인되었습니다. 방위산업에서의 성공은 수출로 이어졌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한국산 무기 체계에 더욱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도 신소재의 응용 가능성이 탐구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연구진들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 신소재를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특히 냉각 시스템과 전력 공급 장치에서 신소재가 큰 효과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칩의 성능이 향상되고 전력 효율도 개선되었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상승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도 한국은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입지를 굳혔습니다. 로봇 산업도 신소재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의 구동장치에 신소재가 사용되면서 로봇의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로봇의 정밀도가 높아지고 에너지 효율도 개선되었습니다. 한국산 로봇이 일본과 독일 제품과 경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조업 현장에서 한국 로봇의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병원과 물류센터 서비스업에서도 한국 로봇이 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봇 산업이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올랐습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풍력 발전기의 발전기에 신소재가 적용되면서 발전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같은 바람으로도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풍력 발전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도 신소재가 활용되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의 효율이 개선되면서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이 높아졌습니다. 한국이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의료기기 산업에서도 신소재의 활용이 시작되었습니다. MRI와 CT 스캐너 같은 고가 의료 장비에 신소재가 사용되면서 기기의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검사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환자의 불편함은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산 의료기기의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동과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의료 한류가 의료기기 수출로까지 확대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한국이 의료기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의 응용도 중요했습니다. 한국군은 신소재를 각종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기, 전차 함정 등의 동력장치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무기의 성능이 향상되고 유지보수 비용은 감소했습니다. 한국군의 전력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이 개선되었습니다. 동맹국인 미국도 한국군의 전력 증강을 환영했습니다. 한미연합방위 태세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안정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중소기업들도 신소재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대기업들이 신소재를 사용하면서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신소재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기술 교육과 자금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신소재 부품 생산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들은 대기업의 협력사로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한국 경제의 저변이 튼튼해졌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컸습니다. 신소재 생산 공장이 여러 곳에 건설되면서 수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습니다. 젊은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었습니다.
공장이 들어선 지역에는 인구가 유입되고 상권이 형성되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일부 도시들이 새로운 활력을 찾았습니다. 신소재 산업이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한 것입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학들은 신소재 관련 학과를 신설하거나 강화했습니다.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공계 인기가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이공계 장학금을 확대하고 연구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기술 분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연구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이 진정한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한국 경제 전체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신소재 산업은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였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GDP 성장률이 상승했고 국민소득도 증가했습니다. 무역 수지가 개선되면서 경제의 대외 건전성이 좋아졌습니다. 주식시장도 활황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면서 원화 가치도 안정되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이 선진국 함정을 돌파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피토류 대체 기술 개발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황금기를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신소재 기술 성공이 가져온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희토류 공급망이 한국을 중심으로 재구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과의 경제적 성공을 넘어서 국제경제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공급망 안보의 중요성을 재인식했고 한국은 그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크게 상승한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공급망 동맹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공급망 탄력성 강화법을 통과시키고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지정했습니다. 양국은 전략물자 공동 비축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신소재를 미국 내 전략 비축 시설에 보관하고 비상시 양국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체계였습니다. 이는 한미 동맹이 군사 안보를 넘어 경제 안보로 확대된 것을 의미했습니다.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격상되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급증했습니다. 포춘 500대 기업 중 상당수가 한국의 연구센터나 생산시설을 설립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도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구글은 한국의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구소를 개설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한국의 AI 스타트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미국 자본이 한국으로 몰려들면서 한국 경제에 활력이 넘쳤습니다. 서울과 판교가 글로벌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부상했습니다. 일본도 한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양국은 한일 전략물자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을 통해 한국의 신소재와 일본의 정밀 부품 기술이 결합되었습니다. 양국 기업들은 제3국 시장 공동 진출에 적극 나섰습니다. 한일 컨소시엄이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경제 협력의 확대는 양국 관계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역사 문제로 경색되었던 관계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정치를 선도한 사례였습니다. 유럽연합은 한국을 전략적 경제 파트너로 지정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한EU 자유무역협정이 개정되어 협력 분야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첨단 소재,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주요국들이 한국과 양자 협력도 강화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유럽 진출이 가속화되었고 유럽 기업들도 한국 투자를 늘렸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ASEAN 국가들은 한국의 기술과 투자를 필요로 했고 한국은 생산기지와 시장으로서 동남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한국과 ASEAN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신소재 가공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이들 국가의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제공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의 산업 역량이 향상되고 한국은 안정적인 협력 파트너를 확보했습니다. 상호 이익이 되는 윈윈 관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중동 국가들의 관심도 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탈석유 경제를 추진하면서 첨단 산업 육성에 나섰습니다.
이들 국가는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했습니다. 사우디는 신소재 공동연구센터를 한국과 함께 설립했습니다. UAE는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주했습니다. 중동의 풍부한 자본과 한국의 기술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협력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은 중동 시장에서 입지를 크게 확대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도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프리카는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가공할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한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기술 지원과 인프라 투자를 제공했습니다. 한국-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되었고 여러 협력 프로젝트가 추진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아프리카에 공장을 짓고 현지 인력을 고용했습니다. 아프리카 청년들에게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인도적 기여로 평가받았습니다. 남미 국가들과의 협력도 확대되었습니다. 브라질과 칠레는 한국의 신소재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들 국가는 광물 자원이 풍부했지만 고부가 가치 산업이 부족했습니다. 한국은 이들 국가와 자원-기술 교환 협정을 맺었습니다. 남미의 리튬과 구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대신 첨단 기술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한국의 글로벌 자원 확보 전략이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복잡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성공을 견제하면서도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태도를 조정했습니다. 과거처럼 고압적인 자세 대신 대등한 파트너로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양국은 제한적이지만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은 중국 시장도 중요했고 중국도 한국의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양국은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는 복잡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외교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해야 했던 한국이 이제는 각국이 협력을 원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한국이 정례적으로 초청받기 시작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커졌습니다. 세계무역기구, 국제통화기금 등에서 한국의 의견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한국이 국제규범 제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리더십이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위상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경제적 성공은 문화적 영향력으로 이어졌습니다. K-팝, K-드라마에 이어 K-기술이 세계인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확산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급증했습니다.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한국문화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소프트파워와 하드파워가 함께 성장하면서 한국의 종합국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한국이 선진국임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해외로 이민을 꿈꾸던 사람들이 한국에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한국행을 꿈꾸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외국 인재들이 급증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한국으로 파견했습니다. 서울이 뉴욕, 런던, 도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경제 지표들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했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무역 규모가 확대되었고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었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이 최고 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증가하면서 금융 안정성이 강화되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확실히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신소재 기술의 성공은 과학기술계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젊은 과학자들은 자신들도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학과 연구소에서는 더욱 야심찬 연구 프로젝트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도 과학기술 투자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연구개발 예산이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혁신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이 진정한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김 박사 연구팀의 성공은 다른 분야 과학자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배터리 기술 연구팀은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들은 신소재 개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연구 방법론을 개선했습니다. 몇 년 후 한국 연구팀은 에너지 밀도가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2배에 달하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전기차 산업에 또 한 번의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이 배터리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입증한 것입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기존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구조의 반도체였습니다. 이는 AI와 양자 컴퓨팅 시대를 여는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강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반도체 전쟁 속에서도 한국은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양국 모두에게 필수적인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반도체 패권 경쟁의 핵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바이오 의학 분야에서도 한국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한국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에 성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서 글로벌 제약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의 바이오 벤처들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한국 기업들과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국이 바이오 강국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K-바이오가 새로운 한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한국의 성과가 이어졌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위성을 궤도에 올렸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적인 위성 발사 능력을 갖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달 탐사선 다누리가 달 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이 우주강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우주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주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하고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AI와 로봇 기술에서도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의 AI 기술은 의료, 금융,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었습니다. 한국산 서비스 로봇이 전 세계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배달 로봇, 간호 로봇, 교육 로봇 등에서 한국 제품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도 AI 기술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했습니다. 한국이 AI 강국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AI 기업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원했습니다. 양자 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의 연구가 진전을 보였습니다. 한국 연구팀은 양자 컴퓨터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였지만 특정 분야에서는 실용성을 보였습니다. 양자 암호 통신 기술도 개발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한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이 양자 기술 선도 국가로 부상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정부는 양자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환경 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의 혁신이 빛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적인 기술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한국의 환경 기술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환경 선진국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국제환경회의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커졌습니다. 농업 기술에서도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해 농업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AI와 IoT를 활용한 정밀 농업이 보편화되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중동과 아프리카 등 식량 부족 국가들에 수출되었습니다. 한국이 농업기술 강국으로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식량 안보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농업기술을 배우기 위해 연수생을 보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교육에서 한국의 성과가 인정받았습니다. OECD 국제학업성 취도평가에서 한국 학생들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외국 교육 관계자들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모델이 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이 한국의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대학의 연구 역량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서울대, KAIST, 포스텍 등 한국 대학들이 세계 대학 순위에서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을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것이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한국 대학 교수들이 국제학회에서 키노트 스피커로 초청받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한국이 학문적으로도 선진국 대열에 확실히 진입했습니다. 벤처 생태계도 활성화되었습니다. 성공 사례가 늘어나면서 창업붐이 일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대기업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창업 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벤처 캐피털들의 투자가 활발해졌습니다. 유니콘 기업들이 속속 탄생했습니다. 한국이 창업하기 좋은 나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창업자들도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특허 출원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세계 지식재산권기구 통계에서 한국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한국 기업과 연구소의 특허가 글로벌 표준이 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특허 수입이 지출을 넘어서면서 한국이 기술 순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기술 선진국임을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였습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대우도 개선되었습니다.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의 급여가 상승했습니다. 사회적 존경도 높아졌습니다. 젊은이들이 과학기술 분야를 선호하는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이공계 기피 현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최우수 학생들이 이공계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선순환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미래가 밝아 보이는 이유였습니다. 국제 협력도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은 여러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았습니다. 대형 강입자 가속기 같은 거대 과학 프로젝트에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로 참여했습니다. 한국 과학자들이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 과학자가 노벨상을 수상하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 과학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우뚝 선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적 성공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일하거나 대기업의 혁신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연구소에서 세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등 선택지가 다양해졌습니다. 젊은 세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커졌습니다. 중년층과 장년층도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숙련된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평생 교육과 재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조기 퇴직 문제도 완화되었습니다. 기업들은 경험 많은 인력의 가치를 재인식했습니다. 세대 간 갈등이 줄어들고 협력의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지역 간 격차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신소재 공장과 연구소가 지방 곳곳에 세워지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완화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지방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에 처했던 도시들이 새로운 활력을 찾았습니다. 지역 대학들도 첨단 연구시설을 갖추고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균형 발전이 실현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토가 골고루 발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도 확대되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이 늘어났습니다. 기업들은 여성 인재 확보에 적극 나섰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가 개선되고 직장 어린이집이 확충되었습니다. 유연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갔습니다. 성평등이 진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회 안전망도 강화되었습니다. 경제성장으로 세수가 늘어나면서 복지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기초연금이 인상되고 의료보험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소득 불평등 문제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사회 전체가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국민들은 사회가 더 공정해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사회 통합이 진전되었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능함을 한국이 보여주었습니다. 신소재 기술은 환경 친화적이었고
이를 활용한 제품들도 친환경적이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대기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서 탄소 배출이 감소했습니다. 한국은 녹색 성장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환경정책이 주목받았습니다.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도 새로운 활력이 넘쳤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문화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공연장과 미술관이 늘어났고 문화 프로그램이 다양해졌습니다. 창작자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K-팝, K-드라마에 이어 K-영화, K-문학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작가의 소설이 국제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영화가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한국 문화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한국의 약진이 이어졌습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한국 선수들의 메달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을 활용한 훈련 시스템이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스포츠 과학이 발전하면서 선수들의 경기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한국 프로스포츠도 성장했습니다. 해외 리그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들이 늘어났습니다. 한국 스포츠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스포츠를 통해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교육 시스템도 진화했습니다. 과도한 입시 경쟁이 완화되고 다양한 진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강조되었습니다. 학교 현장에 첨단 기술이 도입되어 교육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AI 튜터가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교육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 서비스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첨단 의료기기가 병원에 보급되면서 진단의 정확도가 높아졌습니다. 치료 성공률이 올라갔고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원격 의료가 확대되어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서울의 대형 병원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의료 관광이 활성화되어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국이 의료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도시 인프라도 한층 발전했습니다. 스마트 시티 기술이 도입되어 도시 생활이 편리해졌습니다. 교통 체증이 완화되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공기의 질이 개선되고 녹지 공간이 늘어났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이 살기 좋은 도시 순위에서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한국이 세계인이 선망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치안도 더욱 안전해졌습니다. 범죄율이 감소했고 사회가 안정되었습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치안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인정받았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안전함에 감탄했습니다. 밤늦게 거리를 걸어도 안전하다는 한국의 명성이 확산되었습니다. 한국의 치안 시스템이 다른 나라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신뢰도 높아졌습니다. 경제 성장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면서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쌓였습니다. 부정부패가 줄어들었고 법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사회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졌습니다. 이는 사회 자본의 증가를 의미했습니다. 높은 사회적 신뢰는 다시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성숙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주주의도 더욱 발전했습니다. 경제적 성공이 정치적 자신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활발해졌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민주적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시민 참여가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이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달성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발전 모델을 배우려 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정체성도 변화했습니다. 과거에는 분단국가, 전쟁의 상처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이제는 혁신과 성공의 나라라는 이미지가 더 강해졌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당당하게 표현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도 한국인임을 밝히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한국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수십 년에 걸친 전략적 준비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찍부터 과학기술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기술 개발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역대 정부는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과학기술 투자를 지속했습니다. 이러한 일관된 정책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장기적 안목과 전략적 사고가 한국의 성공을 만들었습니다. 교육 시스템의 역할도 컸습니다. 한국은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우수한 교육 시스템이 뛰어난 인재들을 길러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인적 자원이 한국 발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에도 교육만은 포기하지 않았던 한국인들의 선택이 옳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교육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임을 한국이 보여준 것입니다. 기업가 정신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의 기업가들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에도 과감하게 도전했습니다.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끈기가 있었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들의 성장 과정이 이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세계 시장에 도전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중소기업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역동성은 이러한 기업가 정신에서 나왔습니다. 노동자들의 근면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것은 공장과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린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비록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했던 그들의 노력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현재의 첨단 기술 역시 이러한 근면함의 전통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한국인의 근면성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도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부 주도의 경제 발전 모델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민간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했으며 기업들은 실행했습니다. 이러한 산학연관 협력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신소재 개발도 이러한 협력의 산물이었습니다. 정부 연구소가 기초 연구를 하고 기업이 상용화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냈습니다. 효율적인 협력 체계가 한국의 강점이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도 한국의 특징이었습니다. 한국은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매번 위기를 극복하고 더 강해졌습니다. 위기를 개혁의 기회로 삼았고 체질을 개선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 조정과 금융개혁을 단행했고 이것이 나중에 성장 기반이 되었습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이 한국의 강점이었습니다. 글로벌 마인드도 중요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였기에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해야 했습니다. 국내 시장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일찍부터 해외 진출에 나섰습니다. 세계 최고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마인드가 한국 기업들을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신소재 기술도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겨냥해 개발되었습니다. 빠른 실행력도 한국의 장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의사결정이 빠르고 실행이 신속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몇 년 걸릴 일을 한국은 몇 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지만 빠른 변화의 시대에는 장점이 되었습니다. 신소재 기술의 상용화도 놀라운 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연구 성공 후 1년 만에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한 것은 한국의 실행력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혁신을 지원하는 사회 시스템도 발전했습니다. 벤처 캐피털 생태계가 성숙했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을 지원했습니다. 대학과 연구소는 기술 이전을 활성화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혁신이 일어나기 쉬웠습니다. 젊은 과학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혁신 생태계의 발전이 한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국제 협력을 통한 학습도 중요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의 기술을 배우는 데 적극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방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개선하고 혁신했습니다. 외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노하우를 습득했습니다. 유학생들이 선진 기술을 배워 귀국해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열린 자세가 한국의 빠른 발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겸손함과 추월하고자 하는 야심이 공존했습니다. 문화적 요인도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교육열이 높았고 자녀의 성공을 위해 헌신적이었습니다. 가족 중심의 문화가 개인의 노력을 뒷받침했습니다. 공동체 의식도 강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모두가 힘을 합쳤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이 국가 발전의 사회적 자본이 되었습니다. 한국 특유의 문화가 경제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지정학적 위치도 역설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이 오히려 한국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안보 위협이 항상 존재했고 이것이 국민적 단결과 발전 의지를 높였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정신이 형성되었습니다. 역경이 한국을 단련시켰습니다. 민주화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권위주의 시대의 경제 성장도 있었지만 민주화 이후 더욱 건강한 발전이 가능해졌습니다. 민주주의는 창의성과 혁신을 북돋웠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고 비판적 사고가 가능해졌습니다.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부정부패가 줄어들었습니다.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이 함께 이루어진 것은 한국의 큰 성취였습니다. 이는 개발도상국들에게 희망적인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어 한국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피토류 대체 기술 개발은 이러한 한국의 역량이 집약적으로 발휘된 사례였습니다. 우수한 인재, 정부의 전략적 지원, 기업의 실행력, 국민의 근면성, 혁신 생태계, 국제 협력 등이 모두 어우러졌습니다. 한국은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없었지만 인재가 있었고 영토는 작았지만 꿈은 컸습니다. 한국인의 저력이 세계를 놀라게 한 것입니다. 한국의 성공은 국제사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에게 한국은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가난했던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발전 모델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정상과 관료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경험을 자국에 적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은 기꺼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한국은 개발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해 개도국의 기술 지원과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한국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개도국으로 파견되어 현지인들을 교육했습니다. 개도국 청년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연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지식을 자국으로 가져갔습니다. 한국은 과거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이제 다른 나라에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선진국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소재 기술도 개도국과 공유되었습니다. 한국은 기술 독점보다는 공유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핵심 기술은 보호했지만 응용 기술은 개도국에 이전했습니다. 개도국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소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에도 이익이 되었습니다. 개도국의 경제가 발전하면 한국 제품의 시장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더 넓은 시야에서 상생의 길을 찾은 것입니다. 한국의 이러한 태도는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의 성공을 가장 적극적으로 배우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베트남은 한국과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분단을 경험했으며 가난을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한국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에 대규모 투자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을 생산 거점으로 만들었고 수만 명의 현지인을 고용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의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수천 명의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제조업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양국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공동 건설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니켈과 한국의 기술이 결합된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현지에 R&D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이 한국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되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도 활발해졌습니다. 한국은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존재감이 약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프리카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아프리카에 인프라를 건설했습니다. 도로, 항만, 통신망 등을 짓고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케냐와 에티오피아에는 한국식 산업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현지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아프리카 청년들은 한국을 희망의 나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남미에서도 한국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한국의 산업화 경험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은 브라질에 스마트시티 기술을 수출했습니다. 칠레와는 구리 자원을 활용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아르헨티나와는 농업기술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남미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남미 국가들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했습니다. 과거 식민지 지배를 했던 유럽 국가들과는 다른 동등한 협력 관계였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한국과 가까워졌습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은 독립 후 발전 모델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들 국가에는 고려인 동포들이 살고 있었고 이것이 한국과의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중앙아시아에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장학금을 제공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중앙아시아 청년들이 늘어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실크로드를 따라 새로운 한류가 펼쳐졌습니다.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도 심화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을 탈석유 경제의 파트너로 선택했습니다.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시티, 재생에너지, 첨단 제조기술이 투입되었습니다. UAE도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한국은 UAE에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했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서 신뢰가 쌓였습니다. 중동은 한국에게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이었고 한국은 중동에게 기술 파트너였습니다.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습니다. 과거 한국은 유럽에게 지원을 받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대등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독일은 한국의 전기차 기술에 관심을 보였고 프랑스는 한국의 원전 기술을 평가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영국은 한국과 금융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한국이 유럽에서 기술과 혁신의 파트너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한EU 관계가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졌습니다. 한미 동맹이 군사 안보를 넘어 경제기술 동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양국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반도체, AI, 양자기술 등에서 공동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에서 핵심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 보았고 한국은 미국을 중요한 시장이자 기술 파트너로 여겼습니다. 양국 관계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복잡했지만 실질적 협력이 확대되었습니다. 역사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는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양국은 과거는 과거, 미래는 미래라는 실용적 접근을 택했습니다. 한일 기업들의 협력이 늘어났고 기술 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북한 문제와 중국 견제라는 공동 관심사도 협력을 촉진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관계는 분명히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미래 세대는 과거에 덜 얽매이고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여전히 미묘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협력이 필요했지만 전략적으로는 경쟁 관계였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실익을 취하는 외교를 펼쳤습니다. 중국도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처럼 한국을 압박하면 자국에도 손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양국은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복잡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외교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부상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인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중견국 외교를 주도하고 국제 현안에 대해 독자적 목소리를 냈습니다. 기후변화, 공급망,
보건 등 글로벌 이슈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한국이 제안하는 정책들이 국제사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국제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세계는 한국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한 것입니다. 피토류 대체 기술의 성공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은 더 많은 기술을 개발하고 더 큰 꿈을 이룰 것이었습니다. 통일을 이루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인류의 발전을 선도할 것이었습니다. 한국인의 도전 정신과 창의성은 무한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이룰 업적들이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았습니다. 세계는 한국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것이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이룬 기적에 감탄했습니다. 자원도 없고 영토도 작았지만 사람의 힘으로 세계를 바꿨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을 해냈습니다. 피토류 독점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산업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모든 나라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조건이 불리해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강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대한민국 만세를 댓글에 적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세요.